2024년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2022년부터 급감한 착공 실적과 공급 부족 속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양극화는 수도권과 지방, 신축과 구축 사이의 쏠림 현상입니다. 수도권의 과열은 이제 당연한 현상이고 신축의 인기는 앞으로 준공주택의 감소를 고려할 때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특정 지역에는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영끌 매수를 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9월 이후에는 이러한 추세도 꺾였습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결정했고 부동산 거래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건설업계는 PF, 미분양, 환율 등으로 위기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유동성이 넘치는 저금리 정책하에 있었습니다. 기준금리는 0.5%까지 내려왔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자 그 후 폭풍으로 인플레가 찾아왔습니다. 일상 회복으로 인한 수요가 늘어났고 시중에 풀린 돈은 물가 상승을 유발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 원자재와 식량 가격 또한 급등했습니다. 물가 상승은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자재비와 인건비를 올려서 부동산 원가를 상승시킵니다. 또한 물가 상승은 실질 소득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부동산 구매력을 저하시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치로는 금리 인상이 필연적입니다. 2023년, 24년 미국은 기준금리를 5.5%, 우리는 3.5%를 유지했으며 지금은 미국이 4.5%, 우리가 3.0%입니다. 경기 하락 중 고금리는 서민 경제를 위협합니다. 코로나 때 1.5% 저리로 자금을 융통한 소상공인이 이제는 6% 이상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물가로 지갑은 다치고 내수가 좋지 않으니 자영업자는 자금난을 겪고 결국 파산합니다. 고물가의 다른 원인은 고환율입니다. 우리는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물가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한미 금리의 역전 상황에서 원화의 가치가 낮아졌습니다. 또한 중동 분쟁이 터지자 안전자산인 달러의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로 동결했습니다. 불경기 속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불안한 환율 추이를 더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환율은 오르고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간 우리는 기준금리를 미국에 비해 2%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외환 보유 측면에서 선전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율은 1,400원대로 올라섰으며 지난 12월 계엄령 사태까지 벌어져 지금은 환율 불안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이러한 고금리 상황은 걱정거리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세계 각국에 10%에서 2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기본 공약이었습니다. 이런 정책은 미국 내 인플레를 유발하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나라 또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러한 경제 불확실성은 다시 고환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금리 상황으로 건설업은 자금을 융통할 수 없고 건설원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수요 또한 대출 규제와 고금리로 인해 억제되고 있으며 전국에 쌓여가는 미분양 단지들로 인해 부동산 구매 심리 또한 얼어붙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한국의 부동산을 쇼핑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난 3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이니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국내 부동산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인과 미국인들이 대다수이며 최근에는 글로벌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이 났습니다. 단기적, 투기적인 시각은 버리고 경제의 전 영역에서 내실과 본질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로시였습니다.